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오늘의 핫 이슈 여성 비하, 불법 대출, 정치 혐오, 미래 세대 이러한 네 가지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성 비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여성 비하를 공격하고 있지요. 그런 후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성 단체들조차 침묵하고 있는데 그 존재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민주당 수원정에서 출마하는 김준혁 후보가요. 지난 2022년 어느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2대 초대 총장 김환련 여사가 2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을 시켰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이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에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다는 발언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말이죠. 명색이 역사학자 아닙니까? 이런 역사학자라는 출신이 역사적 근거도 없는 여성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화여대 측이 말이죠. 전체 여성에 대한 명백한 비하라면서 사퇴 후보를 촉구하고 나섰지요. 민주당에서도요. 선거를 감안해 가지고 그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 후보가 마지못해 표현에 신중하지 못했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불법 대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빠 찬산이겠습니까? 강남구에서 말이죠. 그 안산갑에 출마하는 그 양문석 후보가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학교 다니는 딸 앞으로 말이죠. 사업자를 이장해가지고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무려 그 대학교 다니는 딸 앞으로 11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양문석 후보에게 불법 정황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서울의 아파트를 샀는데 대구에 있는 그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참 궁금해요. 어느 연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소개를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 구입 자금으로 주택을 샀을 때 대출이 말이죠. 구입 자금이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주택 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렇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수성새마을금고에서는요, 그 양 후보의 딸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런 후보들이 말이죠.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진정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대변해서 정말 국가를 우선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의아심이 들어갑니다. 자, 정치 혐오 말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2대 총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 대표들의 발언이 점점 더 포악해지고 격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말이죠. 선거 사령탑들이 지금 전국을 돌면서 옮기기도 민망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을 겨냥해서 정치를 X같이 하는 사람, 이 문제라고 했죠. X같은 사람.
그리고 쓰레기 같은 극단주의자, 너무너무 구질구질하고 찌질하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좀 절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설화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이찍이라고 비화하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실 그 시민사회 수석이 핵칼 발언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 핵칼 발언을 흉내내면서 말이죠. 몽둥이로 뒤통수를 때려 XXX 깨진이라는 섬뜩한 단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때리는 의붓아버지와 계모 같은 재혼 가정에 상처를 주는 말로 무리를 빚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사과도 했지요. 여러분,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득표에 표에 도움이 되면 상스러워도 개의치 않겠다는 판단이 한심스럽고 유권자 수준을 그리 낮추어 보나 싶어 정말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은 말로 세상을 바꾸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좋고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품격 있는 언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행도 언행이지만 언행일치, 지행일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훌륭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말이죠. 지금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는데 2030 세대들이 정말 뽑을 정당이 없다. 이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모두 각성해야 한다라고 2030 세대들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말이죠.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 미래 세대들입니다. 미래 세대들을 위한 비전 부재가 정치에 환멸이나 혐오를 느낀다. 그리고 무관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경고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거운동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재건하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되면 끝장이다.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을 2030 세대들이 하고 나섰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거나 와닿는 공약들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편만 네거티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에게 여야 대표들이 어필할 만한 그런 정책 공약이 부재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2030 세대들이 말이죠. 앞으로 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권자가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이분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이런 선거에 총선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무당화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야 떠나서 정책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정책 개발들이 이번 총선에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진흙탕 싸움식의 네거티브 선거전과 막말, 자질미달 후보 등은 공정의식이 강한 청년 유권자들을 지금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야 모두 각성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2030들이 더 좀 섬세하게
각 정당의 정책과 비전을 그래도 참고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참정권을 꼭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